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극우 성향 단체들과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사회에 참석해서 박수를 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중앙선관위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투표자 수를 세고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후보 역시나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한 행동이겠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상황, 유권자들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투개표 절차를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자 수를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서 매시간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개표 사무는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맡기고 있고요. 등록부터 개표 전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누르고 오늘 기준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인은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29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전남 지역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과 내일 오후 6시까지 전남 298곳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가 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제가 오후 3시까지만 일단 집계를 했거든요. 예. 전남의 투표율은 26.54%로 전국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4.05%인데 크게 웃도는 수치인 거죠. 예. 신안군이 36.1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장흥, 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 전남 동부지역 투표율은 광양이 21.15%, 순천 22.25%, 여수 22.69%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내일도 같은 시각 사전투표가 이뤄집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합니다. 예. 유권자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고요. 예,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광양과 또 여수시장이 좀 온도차를 보였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의나 광양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개인 신문으로 1인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SNS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해 왔고요. 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이 같은 투표 동료는 그동안 광양이 워낙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율을 의식한 것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포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이번 내년 공천 기준에 있어서 대선 기여도, 투표율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양시장이 된 후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했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대선 승리를 위한 전제로 90%가 넘는 전남 투표율을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선 선거에서처럼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경우에 정 시장의 그 당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예. 실제 광양 지역 투표율을 살펴보니까 사이 재보궐선거는 15.4%로 전남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예. 20대 대선에서도 79.7%에 그치는 등 전남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수에서는 정기명 시장이 다소 늦은 시점에 선거 동료에 나선 것을 두고 절박함의 차이를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뭐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기명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에서야 고등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다른 지역 민주당 단체장들의 그 투표 독려 그런 여러 캠페인에 비춰볼 때 다소 느슨한 행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기명 시장이 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표 동료 시점을 두고도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20억 원을 들인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는 최근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수 세계박람회장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공유된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또 공공활용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예. 시민단체 측에서는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시작된 지 11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시설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완공 후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해안 남중권 관문이 아닌 박람회장에 한정한 그 계획 수립으로 20억 원이 아닌 2억에서 3억 원 수준 용역에 그친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여수시는 다음 달 12일 예정된 추가 보고회에서 개선 보완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이번 연말까지 18개월간 용역을 통해 2030년, 2035년, 2040년 등 단계별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간 보고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개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성 계려 등 혹평과 함께 용역 일시정지, 연구진 보강 등 그런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정 이후에 위기 대응을 위한 좀 변화의 조짐이 좀 있나요?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별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일단 그래요?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예.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 보니까 경기 불황으로 여수 국가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줄이고 신규 설비 투자를 멈추면서 일감이 많이 줄었다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예. 예전에 활성화될 때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건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정부 예산이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최소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여수시가 내놓은 인재 양성 등 고용 안정 지원 계획 역시 이미 운영했던 사업들을 재탕해서 알맹이가 없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선 당장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수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나 등 실질적인 지원은 아예 빠져있다. 그런 목소리가 가장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남도는 정부의 전기요금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간은 단 2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와 세부 사업 확정까지 몇 개월이 더 필요할지 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나올지 산업 현장은 별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얼른 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 비위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무 시간 허위 입력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의혹 관련해서 여수시청을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좀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근무 성적 평정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여수 경찰관에 대한 수사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공여 수수 혐의로 A 경위와 B 경감 등 2명에 대해서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이들은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건넸는데 들리는 말은 돈을 건넸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근무 성적 평점을 받지 못했다.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 예.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A 경위의 육성 녹취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나 A 경위와 B 경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전남경찰청이 여수 경찰관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본투표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유민호 기자께서 오늘 후보별 지역 공약 정리를 해오셨죠. 네, 선거운동이 정말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이제 우리 동부권을 직접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발전 공약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역시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게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예. 우선 이제 여수 석유화학 산단과 광양 철강 산업을 지원 또는 대전환을 이뤄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또 지역 수건인 국리부대 설립에 관해서도 또 후보 나름대로 입장을 내놨고 도로와 철도망 확충 등 지역 SOC에 대해서도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역시나 큰 틀에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가 줄을 이뤘습니다. 자, 그럼 지역 현안 위주로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 또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 관련 공약들부터 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조 개편도 정부 주도로 이게 하겠다는 거고, 예. 이 고부가 제품을 생산해서 이 중국에 밀리는 이런 경쟁력들을 좀 강화해보겠다 이런 좀 구상을 내놨고요. 예. 철강 산업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이제 광양에 직접 와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도 지원을 좀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제 직접적 이제 와서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닌데 뭐 울산도 방문을 했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정책위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겠다. 이거 역시 석유화학의 탄소 중립과 스페셜티 산업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 첫날 0시부터 여수 산단을 찾았는데요. 제일 먼저 온 후보예요. 선거운동 네, 시작하고. 예. 그래도 좀 이제 구체적인 아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2차 산업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말을 했는데 다만 이제 기업을 국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나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친노동자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위기 대응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반드시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또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런 선명성을 보여줬습니다. 예. 또 하나 전남의 수건 사업이 국립의대도 대학병원 설립인데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금 의과대학 설립 신설을 놓고 통합 절차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후보별로 의대 신설만 놓고 봐도 차이가 조금씩 있죠. 일단 국립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은 거는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나왔는데 이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도 전남 통합의대와 상급병원 설립, 권영국 후보도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수건을 풀겠다는 게 후보들의 입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남과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전남 도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서부권 유치 경쟁에 이어서 이제 전북과도 이 의대를 놓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참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 동서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눠가지고 좀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찌됐건 어디에 이제 위치할 것인가를 두고 예. 네, 통합의대라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닥은 정해졌는데 일단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디에 이제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밝힌 상황은 아니라서 경쟁까지 이야기는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대학 통합 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전남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예. 이 전북과 전남 경쟁전에 일단 의료계 반발부터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천까지 다 세우면 한 400명 정도 규모 증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좀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의대의 공약을 내세운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 캠퍼스는 어디다 둘 건지, 뭐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건지, 또 대학병원은 어디에 설치할 건지 제시한 상황은 아니라서 좀 당선이 되고 나서 지켜보고 요구해야 할 일 같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별로 모두 다 의료계 갈등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정원을 쪼개서 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반발을 먼저 넘는 게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SOC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SOC 공약은 주로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의 이제 중심이 되는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또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하겠다, 고흥 우주선 철도 이야기도 했었고,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도 추진하겠다, 챙겨보겠다, 그렇게 동네 공약에 나온 상태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로도 살펴보면 일단 여수에서 익산까지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광주 고흥 여수 순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길게 충청권과 연계를 통해서 고흥 완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뭐 특히 전남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도 관심이 많으신 만큼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공약을 뭐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굵직한 현안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얼마 안 남은 선거 이제 기간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 어떠셨어요? 역시 많이 찾아봤는데 이 많은 걸 다 실천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이제 모든 지역, 우리 전남 동부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원 조달이나 실현 가능성 등의 의문을 좀 가지게 됐고, 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정된 자원을 또 끌어다 써야 되는데 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좀 예.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공약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번에 정리된 곳이 없어서 이렇게 좀 따로따로 좀 찾아봤는데 공약집도 좀 늦게 나온 데다 또 이제 최근에 그런 TV 토론들 보시면 또 정쟁이 너무 심한 탓에 공약이 눈에 또 잘 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후보 홈페이지 또 뉴스, 이제 선거 운동 뛰는 이제 기초 광역 의원들, 국회의원들 SNS에서 찾기도 하고 또 보도 자료를 또 찾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아마 유권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가 제 총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입장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하나하나 우리 동네 내 지역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제시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일 텐데 말이죠. 좀 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앞서 제 평가처럼 좀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 또 공약이 주목되지 않는 대선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쟁이 치열했는데, 뭐 시민사회 쪽에서는 또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이렇게 시군별로 나눠서 공약이 또 나왔는데, 좀 전남 동부권역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이제 광역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서 이게 좀 아쉽다는 반응도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이제 6.3 대선 누가 승리하게 될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처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기간이 말 그대로 순삭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짧기도 하고 그만큼 너무 치열했기도 하고, 또 아무리 저희가 지역이지만 그래도 중앙 이슈들을 또 항상 체크하고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또 이랬던 대선이 있었나 싶을 만큼 치열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재기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씨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천시에서 함께합니다. 김민지, 이승민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분들의 거의 마스코트. 안녕하세요. 자, 3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옷차림이 이제 5월 말이어서 그런지 뭐 가벼워졌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지도 벌써 한 2달 맞아요. 정도 됐고요. 벌써. 그쵸. 와. 3주에 한 번씩이니까 금방금방 또 시간이 가고 벌써 3주가 지났어?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 코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홍보팀은? 저희 네. 저희 저번 주에도 우리 동네에서 맞아요. 만나가지고 홍보 열심히 하고 저희 순천시 홍보팀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네. 승민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TV 출연도 하셔서 이제 거의 뭐 순천시 연예인 반열에 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순천시 소식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소식은 바로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들고 왔습니다. 청년 활동 네. 포인트제. 이 청년 활동 포인트제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순천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제도인데요. 네. 이 청년들이 활동한 포인트를 토대로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싹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제도거든요. 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도 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너무 좋죠. 오, 네. 일단 들어보니까 정책도 알 수 있고 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고 일석이조인 정책인 것 같은데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부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건지 또 이 포인트는 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까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제가 알기에 청년은 시작 지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끝이죠? 끝 지점이 한 45살? 맞아요. 로 알고 있는데 네. 몇 세부터예요? 저희 순천시 청년 연령은 18세부터 만 18세부터 18세부터 45세까지인데요. 올해 기준에서 1980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모두 청년입니다. 저희는 청년의 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목에 따라서 활동 항목에 따라서 500에서 1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다양한 활동 포인트를 적립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가입만 하셔도 저희가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10,000포인트를 드립니다. 어디에 가입만 하면요? 저희 청년 활동 포인트제 가입만 하셔도 이 포인트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네, 가입을 하시고 저희 순천사랑 상품권 지역 상품권 차게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좀 천천히 다 설명드리자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어떤 건지,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뭘 한 포인트를 어떻게 준다는 건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이제 이 활동 포인트제 취지가 예. 시정 활동이나 이런 거에 저희 시에서 하는 정책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그걸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활동 포인트제로 해서 포인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포인트는 순천 사랑 상품권 모바일 지역 화폐로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예. 활동 항목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셔도 네. 저희가 회원 가입만 하셔도 축하 포인트로 10,000포인트 오호. 드리고요. 예. 또 주변에 이제 널리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가입도 해주시면 또 저희가 추천인 포인트로 또 3,000포인트도 드리고요. 예, 어떤 거를 해야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
저희 이번 주에 뭐 한 행사 이런 거 지역에서 한 행사가 예. 있다면 거기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시고 그거를 후기를 개인 SNS나 SNS에 올려주시거나 예. 이제 거기 갔다 온 후기를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예.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예.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오 너무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포인트를 또 드리는 네. 거죠. 아, 이거는 그럼 담당자분이 뭐 골라서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드리는 거예요? 참여해주시고 이 청년활동 포인트제에 가입하셔서 이걸 활동을 후기 남겨주신 분들은 이제 모두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네네. 오호. 네. 그리고 모바일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순천사랑 상품권 쓸 수 있는 곳은 다 쓸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다 사용이 맞습니다. 가능하죠. 어허.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 포인트를 받는다 치면은 이게 고스란히 10,000원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우 진짜요? 네. 근데 우와. 이제 이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교환을 할 때는 예. 2만 포인트 이상 이제 적립을 해주셔야 이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고 또 분기별로 최대는 또 10만 원까지 분기별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내가 이번에 활동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네. 10만, 뭐 12만, 15만 많이. 이렇게 적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로 2월까지 가능하니까 와. 충분히 이게 정말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포인트 받는다고 하면은 백화점 포인트 같은 거는 막 10만 포인트 쌓여도 현금으로 바꾸면 이게 맞아요. 막 1,000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뭐 마일리지 항공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10,000포인트는 그대로 10,000원. 현금 그죠,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오호, 푸짐하죠? 좋습니다. 푸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후기 올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일단 시정 홍보 같은 거 개인 SNS에 저희 홍보 게시물 올려주시면 이제 한 게시물당 500포인트 네, 이게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뭐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해 주셨다면 이제 뭐 3,000포인트부터 이제 뭐 좀 긴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000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쌓으실 수 있고 그리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방문 후기 남겨주셨을 때 예. 5,000원, 5,000포인트도 쌓아드려요. 네. 오호. 단 관광지는 동일한 장소를 연 2회까지만 인증이 그런 건 되니까 당연히 뭐 네, 기준이 있어야겠죠. 세부적인. 다양한 기준을 저희 순천 청년 114 네. 사이트 통해서 확인도 네. 하실 수 청년 있습니다. 정책 정책 114. 114. 청년 정책 114 네. 홈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지역 정책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활동 포인트제 마일리지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 순천시만의 특징 이게 좀 우린 특별하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순천시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순천시에 대학교가 3곳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도 순천 시민이 아닌데도 이 청년 활동 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게 좀 다른 지자체와 좋다. 차별이 되는 지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여 기회가 확 열려 있다는 게 좀 저희 순천시가 너무 좋은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열려 있네. 네, 열려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태수도 일장 도시다 보니까 이 다른 지자체랑은 또 다르게 노플라스틱 운동에 참여를 해주셨을 때 이것도 포인트를 알차게 쌓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뭐 우유팩이나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서 순천시 청년센터로 가져와 주시면 이것도 포인트로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보호도 하고 청년 활동도 동시에 장려하는 이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건 좀 특별하다. 특별하다. 자랑. 네. 자, 근데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최대 40만 포인트 정도로 많고요. 청년층 기준도 49세까지로 좀 확대를 했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 순천시도 예. 연간 포인트 최대 40만 포인트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근데 10만 포인트 제한은 분기별로. 뭐였어요?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고요. 연간은 최대 최대 40만 40만 포인트. 네, 40만 포인트. 그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승민 주무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내권에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비율이 좀 높아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45세까지
청년 연령대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다음 소식으로는 전국으로 뻗어가는 문화 선도 도시 순천에서 또 힙한 콘텐츠 싹 마러 왔거든요. 힙한 콘텐츠. 원도심의 콘텐츠를 채우다라고 하는 6월 7일 토요일, 8일 일요일에 계획되어 있는 원츠 행사 이거 열린다는 소식 어때요? 궁금하신가요? 6월 7일에서 8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네요. 네네네, 다음 주말이고요. K 디즈니 문화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는 순천시인 만큼 디즈니 영화 상영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원더심 콘텐츠 축제 원츠는 저희 정말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 싱얼롱, 디즈니 애니메이션 상영 외에도 예. 저희가 10m에 달하는 벨리곰. 귀여워. 벨리곰. 그 분홍색 그 네. 통통한 곰 캐릭터. 너무 안고 싶은 네. 귀여워. 벨리곰 포토존하고 벨리곰 10마리와 함께하는 댄스 파티.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메인 공연에는 가수 에일리시가 오신다는 네.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저희 또 순천시 SNS 오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이 싱얼롱이라는 건 뭐예요? 노래에 따라서 그때 부르는 한창 유행했었는데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영화 그 음악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보통 영화관에서는 조용하게 관람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네. 이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이 노래를 즐기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원도심을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취지의 행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순천시도 원도심의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저희가 원도심에서 뭐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행사라든지 뭐 팔마문화제 그리고 이번에 치러질 원츠, 뭐 주말의 광장 같은 행사 개최를 통해서 이 원도심의 생기를 좀 불어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저희가 문화 산업 메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뭐 웹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 산업 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 중에 한 곳이 또 원도심이거든요. 예. 이 전국에서 모여든 콘텐츠 기업들이 빈 건물을 활용해서 원도심에 또 둥지를 탁 틀어주면 이제 기업 입주 통해서 원도심에 사람 시민들도 모여들고 원도심도 살고 요런 큰 그림 빅픽처를 조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개최 장소가 원도심인 경우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순천에 살고 있는 이 주무관님들 청년 입장에서 원도심의 매력이 실제로 많은 곳이잖아요. 솔직히 거기가. 맞아요. 맛집도 많고 예. 카페도 많고 그래서 골목골목 이쁜 데도 순천시 많고. 홍보 SNS 보면은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도 중간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맞습니다. 짧은 그 브이로그 형태처럼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또 발굴하고 하는데 좀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근데 워낙에 네. 저희 순천시 관광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저희 원도심에 그 옥리단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핫한 맛집이나 카페가 많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오세요? 네, 알고 오시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나. 하지만 더 활성화를 더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좀 원도심이 물론 저는 뭐 순천 시민은 아닙니다만 교통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후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고 있나요? 이번 기회에 갑자기 조용히 혹시 해주시는. 대자보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대자보라고 하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순천시에서 이제 밀고 있는 거죠. 예. 또 저희 행사 이번에 할 때 또 원츠 행사장 바로 옆에서 또 옥천길 아까 말씀드린 옥리단길 옥리단길. 가는 그 길을 또 차 없는 거리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예. 또 저희 대자보 도시니까
한번 가족들과 걸으시면서 원도심 구석구석을 또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자그마하게 추천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나는 부득이하게 진짜 차를 안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근데 원도심은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 부득이하게 차량을 갖고 오셔야 된다 하시면 원치 행사장 주변에 저희가 남문터 광장 지하주차장, 뭐 웹툰 센터 옆 공영주차장 등 옆에 공영주차장이 다양하게 있으니 오셔서 주차하셔도 충분히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좀 핫한 동네 가시면요. 뭐 전국적으로 사실 좀 아기자기하고 또 골목이 또 발달해 있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맞아요. 차를 가지고 가는 자체가 이제 힙한 게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대자보 대자보가 대중교통이 힙합니다. 또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이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가족끼리 걸어보면서 맞아요. 또 고즈넉한 그 느낌 그리고 네. 또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뭔가 이럴 때 좀 막 이렇게 좀 시원한 뭔가가 좀 당기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요? 또 맞아요. 저희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여름밤 즐기시라고 또 맛깔나는 행사에 순천에서 하나 끼리 왔습니다. 바로 6월 14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비어 페스타 소리 질러! 여러분 별표 비어 페스타 네. 예. 가족, 연인, 친구들과 놓치지 마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아직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네요. 맞습니다. 네, 다다음 네. 주에 열리게 될 비어 페스타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미리 알려주실 텐데요. 네. 자, 어떤 행사고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지 꼼꼼하게 좀 알려주시죠. 이제 축제 이름부터 느껴지시죠? 비어 페스타. 예, 이제 예. 저희 순천시 청정수로 만든 수제 맥주를 좀 저희가 즐길 수 있게 생맥주, 오. 캔맥주, 순천 사이다까지 좀 다양하게 좀 준비했거든요. 순천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네, 아니면 저희 지역에 지역에 있는 있는 네, 양조장에서 네. 만든 네, 순천 이름이 박힌 어쨌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맥주가. 개발한 수제 맥주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죠. 오, 그렇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뭘 준비해서 가면 좋을지 즐기는 꿀팁도 가장 빠르게 들어볼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예. 자, 집중하세요. 예. 자, 이 여름밤에 이 짜릿한 낭만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자, 6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행사가 열리거든요. 11시요. 오, 밤까지. 오, 늦다, 즐기셔야- 늦다. 예. 즐기셔야죠. 예. 자, 어디로 오시면 어디, 되냐? 어디? 오천 그린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되는데 돗자리 한번 음. 가지고 와주시고 예. 또 이렇게 술 음주다 보니까 성인 인증을 해야 하니까 신분증도 좀 챙겨 와주시고 맞아요. 이게 주무관님들처럼 동안이신 분들은 누가 지나가다 보면은 고등학생이 마시고 있는 줄 알면 어떡해요. 예. 잡혀가 될까요? 세상에. 예. 또 우리 라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꿀팁도 하나 싹 알려드리면 드레스 코드를 맞춰 오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 맥주 쿠폰을 또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거든요. 자, 드레스 코드 맞춰서 입고 가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100분까지 맥주 무료 쿠폰인데 네. 자, 어떤 드레스 코드인지 좀 자, 들어봐야겠죠. 드레스 코드 자 기억하세요? 오렌지색입니다. 정치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그 그때 유머로 뭐 선거 끝났을 네, 테니까. 끝났으니까 예. 오렌지색입니다. 예. 자 옷이든 신발이든 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패션 아이템이든 좋으니까 오렌지. 자 맞춰서 입고 오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오천지구 상인회랑 협의가 끝났거든요. 배달 어플 말고 가게로 직접 원하시는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배달비 없이 진또배기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5시 전에 딱 배달시키셔가지고 돗자리 갖고 오천 그린광장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오렌지색 옷 입고 와서 오천 그린 광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배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6월 14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고요. 네. 아무 옷이나 입고 가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드레스 코드를 맞춰 가시는 분들께는 100분께 무료로 맥주 쿠폰을 드린다. 맞아요.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비어 페스타 소식까지 알차게 좀 들어봤습니다. 3주가 좀 무색하게 3주마다 쌓인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순천시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과 함께 시는 뭐하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홀수. 아이고야, 아이고, 인자 햇살은 허벌나게 뜨겁고 뉴스는 더 뜨겁고 바다를 요라고 걷고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숨 좀 쉬겠구만. 역시 사람은 산책을 해야어. 아유, 그래야 머리도 잘 돌아가지. 가만, 저기가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인디. 엄마야, 한덕수 전 총리 아니오? 안녕하십니까. 호남 사람 한덕수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출국 금지당했다더만. 여긴 어쩐 일이다요? 어메, 출국은 못하고 여수로 와버렸어. 그게 말이죠. 갑자기 여수에서 무슨 명예 시민 어쩌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전 총리 얘기잖아요. 여수 명예 시민을 박탈해야 쓴다고 야구들이 나오고 있던디. 아직 기사 안 보셨어? 예? 제가 여수 명예 시민이었습니까? 엄마마마, 이거 그걸 잊어버렸어. 2007년도에 받으셨잖소. 그 명예 시민증. 하기사 뭐 여기 사람들도 그 명예 시민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참에 그 박탈해야 쓴다 이런 야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명예 시민증을 그때 줬었는갑다 하는 거지. 혹시 그거 갖고 뭐 커피 한 잔이라도 공짜로라도 자셔봤어? 커피요? 아니 그런 혜택이 있었던 겁니까? 있겠어? 없지. 그래도 그 명예 시민증을 받으면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이라든가 그 여수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실비 지원을 받는다더만. 근데 그 명예도 이제 박탈 논의 중이라고 합디다. 아니 그래도 졌다 뺏는 게 어딨습니까? 명예 시민증을 줄 때는 공로가 많은 내 외국인한테 주는 거란 말이요. 그것도 아무나 주도 안 해요. 다 시청이랑 시의회랑 회의를 해갖고 주는 거란 말이요. 그 당시 공로가 참 많았어 이러면서. 근데 수여 뜻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조례에 딱 써있지 않겠어? 아니 그럼 지금 여수시에서 저한테 명예 시민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런 겁니까? 뭐 가만 안고서 생각을 좀 해보시오. 여기 앉아봐봐봐. 현재 그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요. 거기다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폄하했죠. 아니 거기다가 또 무속 논란에다가 뭔 놈의 의혹도 많고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돼 버렸다고 봐야지 않겠어? 저는 그저 당시 총리로서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게다가 자도 호남 사람입니다. 엄마야, 지역 출신이라고. 호남 사람. 지역 출신이라고 그 면제부되는 거 아니지. 물론입니다. 저는 결코 의도적으로 지역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역사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아이고 그러다가 그 계엄령도 해석의 자유로 넘길 생각인갑네. 이 짝지역이 여순 11구 사건으로 계엄령이 그 당시 선포됐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그 아파하는 줄 알기나 허요. 그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그 사정이 여보시오, 한전 총리님, 명예는 말이요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요. 알겠어? 박탈해야겠다는 야구가 나올 때까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납하셨어야지 않겠어? 하긴 뭐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어찌 그 반납은 하실 생각이 있어? 사실 제가 그 명예 시민증 어디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에휴, 그것이 딱 문제요. 명예를 버린 것도 모를 정도로 가벼웠다 이런 얘기 아니겠는가?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여수 명예 시민이면 오동도 입장료 같은 건 할인 안 됩니까? 엄마야, 여보시오. 오동도는
진즉부터 원래 무료요. 그것도 시민 혈세로다가 무료요. 이제부터는 그냥 여수 명예시민 말고 그냥 시민, 그냥 방문객 하면서 다니시면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냥 시민. 어찌됐든 그 명예를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 명예 시민.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해. 그 명예 시민증 줄 때 하여튼 이런 사람들 잘 개리감사 줘야 돼. 앞으로 아무나 덥석덥석 주지면 안 된단게. 아무튼 여수까지 왔으니까 그 여수 앞바다 싹 보면서 바른 생각 좀 하고 가시오. 갈매기들아, 너희도 호남 갈매기들이구나.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꼭 사랑해야 한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9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조처가 내려지자 부산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역사의 길목 굽이굽이 돌 때마다 어깨동무 풀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조금씩 더 위대해진 나라가 있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섭니다. 흔들린 적 없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에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대한민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5월 29일과 30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기호 1번 이재명.